자, 한국인의 허리 건강을 바로 세우는 자세 혁명 이동엽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이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허리보다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리가 너무 저려서 고통스럽다, 다리가 저릿저릿하다. 이게 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것도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다리가 저리면 협착증 환자들은 내 협착증이 진행돼서 신경이 압박됐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협착증 증상은 아닌데 하지로 내려가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다리가 저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개는 다리가 저리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경이 압박돼 있는 협착증이냐 또는 혈관이 좁아지는 혈액순환 장애냐를 먼저 감별을 하셔야 되고 이게 디스크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협착증에서 오는 건지 목에서 오는 건지 등에서 오는 건지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원인 모를 다리 저림은 반드시 이게 과연 혈관 때문인지 신경 때문인지를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야지만 그에 따른 치료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혈관 때문인지 허리 때문인지를 명확하게 감별을 잘 하셔서 본인에게 이제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텐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신경이 눌린 것 쪽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허리 때문에 다리 저림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생기나요? 제가 요거 만든 슬라이드는 환자분 얘기 그대로 제가 따라하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 허리에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생겨서 신경이 압박돼 있는 경우에 네. 나타날 수 있는 다리의 증상은 다리가 터질 듯 아프다, 쑤시다, 차갑다, 저리다, 쥐난다, 시리다, 아리다, 뻐근하다, 먹먹하다, 감각 떨어진다. 또 다리도 이렇게 옆쪽으로, 뒤쪽으로, 앞쪽으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다리가 저린다 뭐 그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제 다양하게 네. 증상들을 환자분들이 호소를 하시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 다리 부위별로도 뭐 다리가 이제 앞쪽, 뒤쪽, 옆쪽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위가 저리고 이런 시린 느낌이 나는 거를 환자들이 호소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좀 이런 느낌이 다리 쪽에 있었는데 허리가 문제인가 아닌가 궁금하시다면 방송 보시면서 상담 전화 주셔서 이동엽 원장님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일단은 다리도 저리고 허리가 아프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요. 보통 엑스레이로는 이런 게 좀 잘 안 보여서 좀 고가의 MRI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모든 다리 저림 환자를 다 MRI부터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제 오시게 되면 먼저 환자를 잘 진찰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네. 다리의 저림이 이거는 신경 쪽이겠다, 혈관 쪽이겠다. 먼저 이제 저희가 보기도 하고 다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네. 환자를 먼저 진찰하는데요. 일단 엑스레이를 먼저 보긴 보는데 엑스레이는 사실 뼈를 보는 사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엑스레이까지 했는데 뭔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의심이 되면 조심스럽게 조금 비용이 나올 수도 있고 네. 하더라도 MRI를 권할 수 있고 또 몇 번 약을 써보다가 안 됐을 때 한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한 몇 달 가게 되면 MRI를 찍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신경 눌린 거를 보려면 이제 눈으로 제대로 보려면 MRI를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MRI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MRI로 한번 저희가 비교해서 설명을 들어보죠. 시청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 화면이 정상 MRI인데요. 네. 우리 몸의 허리뼈는 이제 5개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제일 네모난 뼈가 5번이거든요. 그래서 5, 4, 3, 2, 1 5개가 있는데 뒤쪽으로 지나가는 요 신경이 이렇게 하나도 막혀 있지 않고 잘 내려가죠. 하얗게 보이는 길목이 이제 신경 흐름인 거죠. 요 하얀 게 뇌 척수액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정상 통로는 이렇게 하얗게 고속도로처럼 꽉 뚫려 있죠. 그런데 네. 디스크가 나오면서 이렇게 협착이 오면 이런 식으로 제가 빨간색 화살표 해놨죠? 네. 신경이 물길이 내려오다가 어떻습니까? 여기 4번, 5번 지역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꼭 끊어진 건 아니죠.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게 완전히 이렇게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막혀 있는. 그래서
요런 현상들을 협착증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독을 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신경줄기를 보는 MRI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자, 이해되실 거예요. 자, 어떠세요? 정상일 때는. 폭포가처럼. 폭포같이 쫙 폭포처럼. 내려오죠. 예, 예. 근데 요거 어떠시죠? 끊어진 것처럼. 예, 정말. 실제로 끊어지지 네. 않았죠. 물이 네. 흘러가지만 아까 그 4번, 5번의 짤록한 부위에 네. 마일로그램이라고 신경줄기 MRI가 이렇게 완전히 협착이 돼서 흘러간 것이 블럭된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다 조영제를 직접 넣어서 조영 증강을 해서 이렇게 아주 어렵게 찍었는데 네. 요즘에는 주사로 조영제를 맞지도 않고도 이렇게 신경줄기 MRI는 마일로 MRI를 구현할 수가 있는 테크닉이 있어서 우리가 비교적 쉽게 척추 협착증을 자세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정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확실하게 다른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검사까지 했어요. 검사를 해서 협착증이다라고 좀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도 사실 좀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나 조금 고민해 볼게요. 이렇게 좀 망설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실제로 환자분들 만나시면 어떠세요? 제가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임플란트를 한 4년 미뤘거든요. 일이 커지지 않았나요? 진짜 치과 가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치과는 더 그렇죠. 코로나 때는.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환자들이 가기 싫어하는 망설여지는 병원이 2개가 있습니다. 네. 치과랑 척추. 그래서 좀 저리고 약 먹고 뭐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좀 미루게 되는데 네. 왜 저도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치과를 미루는 것처럼 미룰까 생각을 해왔더니 네. 자, 제가 뽑아왔습니다. 리스트를.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전에 1980년도에 척추공화국이라 그래서 허리만 좀 디스크 걸렸다 그러면 다 수술할 시절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전 세계적인 예. 트렌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술 합병증이 많아지고 맞아요. 수술이 또 커질까 봐 무서워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수술하게 되면 무조건 전신마취 했었거든요. 예전에 1990년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흉터도 커지고 오래 입원하니까 경제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 그렇죠.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혈압, 당뇨, 뭐 염증 생기고 뭐 재수술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망설여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허리 손대지 마라. 예, 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 때문에 환자가 그 사이에 망가지는 환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치료 적절한 시기를 이제 놓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그 신경이 제가 다시 한번 뒤로 백해서 네네네. 이렇게 신경이 잠깐 막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단기적으로 막혀 있으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오래 막혀지면 이 막혀 있는 이 부분이 넓어져요. 그리고 신경이 변성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좀 재미있게 환자들한테 김치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자, 보세요. 왼쪽은 겉절이 김치입니다. 오른쪽은 좋아요. 예. 묵은지 김치예요. 뭘 좋아하세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예. 네, 저도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신경이 겉절이 시절에 저렇게 꼭 이렇게 얼마 소금이나 양념에 절이지 않았을 때의 시절에 즉 신경 상태가 겉절이 상태일 때 즉 염증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얼마 네. 막히지 않았던 것들 신경 치료는 빨리 비교적 간단한 치료가 되면 빨리 거의 정상처럼 회복이 되는데 그렇죠. 너무 망설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경이 변성이 오고 색깔이 이렇게 누렇게 되고 네. 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양념에 쩔어서 변성이 되는 김치처럼 저희가 수술하게 되면 수술이 치료가 늦어진 환자들의 신경 색깔이 정말 실제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은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너무 골든 타임을 놓치는 묵은지 변성이 되기 전에 겉절이 시절에 신경 치료가 필요한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료 시기면 어느 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 허리 또한 신경이 오래 눌려 있으면 사실 그 주변에 이런 것들 다 풀어주더라도 신경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허리가 좀 불편했는데 아직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좀 망설이고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계시다면
일단 병원 가시기 전에 전화부터 주셔서 한번 이동엽 원장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 전화 주실 곳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그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저희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놓치지 마시고 방송 시간 내에 꼭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 들은 대로 절대 이제 척추 치료 늦춰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상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모형을 손으로 이제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뼈입니다. 뼈, 척추체인데요. 그 항문 바로 위쪽에 척추 타워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네네. 네, 저렇게 화살표 쉽게 첫 번째 척추 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 이제 척추 타워의 현관 같은 문이 있고요. 척추 마디는 이제 저렇게 허리 같은 경우는 5개 층으로 되어 있으면 네. 이제 옆쪽 창문 쪽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4번과 5번 사이의 옆 창문인데요. 저기를 추간공이라고 합니다. 추간공. 예, 4번과 5번 사이의 추간공은 양쪽 좌우가 있겠죠. 네. 두 번째 접근 방법이 있고 이제 세 번째 접근 방법은 각 층마다 꼬리뼈 위쪽 부분, 즉 허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저 뼈와 뼈 사이, 저 뼈를 후궁이라고 합니다. 네. 뒤쪽에 활처럼 생겼다 그래서 후궁이라 그러는데 후궁과 후궁 사이, 후궁 간 접근 방법, 즉 뒤쪽 문으로 들어가는 저렇게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막혀 있고 꺾여 있고 힘든 협착증을 해결합니다. 네.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1번 길은 네. 꼬리뼈 위쪽 부분에 얇은 저렇게 꼬리뼈 내시경 시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풍선 확장술을 하는 길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양쪽 옆구리 방향, 네. 양쪽 옆에서 들어오는 추간공 통로를 이용한 내시경 기법이나 신경 감압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후궁과 후궁 사이 공간을 이용해서 뼈를 많이 잘라낼 필요가 없겠죠? 네. 저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몇 층에 불이 났다. 그러면 몇 층에 가서 우리가 검사를 충분히 통해서 감압을 할 수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척추 타워가 7층인데 6층에 불이 났으면 네. 6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엄한 밑에서 층에 가면 오래 걸리겠죠. 3층 가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옆으로 갈 거냐 창문으로 갈 거냐 이렇게 네. 하는 것처럼 정확히 진단을 해서 어떤 부분에 신경 협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충분히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네. 크게 수술하거나 또는 하지 않고 주변 조직 손상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치료 모형과 진짜 3D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내가 아픈 곳, 병변이 위치한 곳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접근 부위를 나눠서 이제 3가지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양한 치료법의 이제 접근 방법 소개해드렸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강 매거진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작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70대 어르신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협착증이 심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나이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73세 어르신이시거든요. 그래도 요즘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조금 포기하셨다며, 그죠? 뭐 73세면 아직 청년이시죠, 그럼요. 아버님.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병이 이제 뭐 당뇨, 심장병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으시면 위축이 될 수 있지만 70대 초반이시면 사실 어떤 협착증이 뭐 한두 마디 막혀 있으면 굉장히 요즘에 편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큰 수술 안 하셔도 되는데요. 네. 제가 경솔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이제 이렇게 시청자 상담이 오셨지만 어떤 협착이냐, 그렇죠. 또 구조적인 변형이나 불안정성이 없냐, 그다음에 신경이 벌써 상해 버려서 정말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사실 전신 마취 전혀 안 하거든요. 환자가 오히려 깨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랑 대화하면서 요즘에 내시경이나 현미경도 하기 때문에 네. 약간 절개해서 하더라도 하나도 안 아픕니다. 어. 따라서 어떤 병이냐 또 어떤 의학적인 건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하셔야겠지만 신중하게 대개 73세 정도면 위축될 연세가 절대 아닙니다. 네. 자신감 가지십시오. 일단은 뭐 무조건 이제 큰 수술을 할까봐 조금 병원에 가시기가 꺼려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70대 분들이라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사연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8세 여성분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갱년기 때 뱃살이 찌면서 허리가 좀 아팠는데 이게 시술을 해도 효과가 없네요라고 남겨주셨네요. 시술에서 이제 효과가 없으면 또 다음 단계 치료법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원장님. 아, 예.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네. 68세면 갱년기 지나셨죠. 여성들이 이제 갱년기가 오시면 생리가 끊어지면서 갱년기가 오시게 되고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 네. 급격하게 골 밀도 감소와 근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50대 초반까지는 생기지 않았던 여러 가지 척추 증상들이 막 생기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뱃살이 찌시면서 임신한 것처럼 배가 나오면 허리가 뒤쪽으로 심하게 전만이 오고 후관절이 이제 압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파 오시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다리가 저리지 않고 걷는데 보행에 이상이 없으면 수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시술을 한두 번은 하는데요. 그렇죠. 시술을 해도 효과가 없네요. 그래서 곧바로 수술로 간다? No. 그리고 이런 시술이나 수술은 한 분만 만나면 안 되고 또 한 기관에만 가시면 안 되고 어떤 네. 치료했을 때 잘 안 나으면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주사부터 시술, 수술까지 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보유한 선생님들이나 센터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뱃살? 예, 재활 열심히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죠.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예, 충분히 희망적으로 네. 메시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잘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많이 오고 있네요.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 상담으로 물어봐주고 계신데요. 지금 6677-0012번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게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생방송 놓치셨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동희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연세가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시죠?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9세요. 69세시고요.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지 우리 이동희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예, 증상이 네. 좀 어떠세요? 저는 이게 허리에서 오는 건지 모르는데 예.
5분 정도 걸으면 네, 어깨 쪽지 밑에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 종아리까지 이렇게 결리는데 그게 다 연계돼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아,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종아리가 뻐근하고 네. 아프면서 조금만 걸어도 등이나 그 날개뼈 있는 위쪽 등이네요. 네. 대개는요, 어머님, 날개뼈 뒤쪽 등 뻐근한 증상이랑 네. 종아리가 뻐근한 것이 별로 연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네. 제가 2006년도에 승모판 시술을 받았는데 네네. 이제 다시 받아야 된다고 진단이 나왔는데요. 그게 다 연계돼 있는 거예요? 어머님, 죄송한데 무슨 수술요? 승모판 시술이요. 승모판요? 네, 승모판. 어디 승모판요? 심장 승모판이요. 그렇죠. 심장 수술 얘기하는 거죠? 네. 아, 예. 그 제 생각에 등 쪽이라든지 날개뼈 쪽이 뻐근한 거는 네. 혹시 모르는 내부 장기, 예를 들어 뭐 정말 심장이나 또는 심장의 방사통 또는 아니면 폐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이나 디스크 등 위쪽 부분에 이제 디스크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사실 그 위쪽 부분의 협착이 아주 심해서 다리가 저리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개 이 정도의 다리 저림은 허리 쪽, 즉 종아리는 아마 허리 쪽 문제의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단 이렇게 잠깐 걸었을 때 종아리가 저리다라고 무조건 환자분은 디스크입니다, 협착증입니다 얘기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진단이고 판단입니다. 따라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등 쪽 증상과 종아리 증상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그다음에 승모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심장 처치를 다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혹시 등 쪽으로 생기는 방사통이 아닌가는 그 심장 전문가랑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돼요. 예, 척추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심장 문제가 아니라면 날개뼈 쪽이라든지 등 쪽의 문제는 대개는 목 아래 부분이나 흉추 위쪽에서 방사되는 통증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금 구별을 지으셔야 돼요. 네. 이거를 다 짬뽕해서 협착증 아니야?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단 협착증이 목에 굉장히 심한 척수증 환자, 경추 협착증 환자가 전신으로 나타나는 다리 저림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감별을 하려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체 척추를 보는 MRI나 신경줄기 MRI 그냥 찍으면 돼요. 따라서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부분 한번 MRI나 아니면 CT 검사를 해서 진단하면 충분히 감별할 수 있고요. 네. 제 느낌에는 뭐 시술 환자, 수술 환자 해당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특히 네. 아침에 일어나면요, 우리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서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몸에 물이 있잖아요. 그 서서 다니다가 이제 밤새 누워 자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물의 분포가 달라져요. 그래서 혈액 순환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머니 69세인데 누워 자다가 이렇게 주무시다 이렇게 딱 일어나면 네. 혈액 순환이 뭔가 환경이 바뀌죠. 그러면서 대개는 정맥 부전이나 우혈, 다리 뭉침이 혈행과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주로 불편해요. 근육도 안 풀어지고. 따라서 아마도 그 정도 증상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잘 해주셨고요. 부위별로 좀 나눠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또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을게요. 02-667-0012번,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 그래서 접근하는 부위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3가지 접근 방법에 따른 치료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꼬리뼈를 통한 접근 방법부터 좀 살펴볼게요. 먼저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예, 저렇게 뭐가 막 흘러가죠. 네. 밑에서 꼬리뼈 쪽에서 이렇게 관이 올라와서 풍선이 부풀어졌다가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지금 막 돌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풍선이 부풀어졌다가 쪼그러들었다가 하면서 예, 하네요. 오른쪽 신경 통로가 막혀 있는데요. 네. 저렇게 다리 쪽 내려가는 신경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조영제를 썼을 때 네. 신경이 열리지 않은 것을 환자랑 대화하면서
오른쪽 다리 쪽으로 신경 통로를 열었습니다. 풍선을 부풀어주면서 그랬더니 신경 통로가 열리게 되죠. 오른쪽 5번 신경 통로가 내려가는 길인데요. 네.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드리죠. 저렇게 풍선으로 5번 신경이 시작하는 근위부와 중간 부위와 원위부까지 신경 풍선 확장을 통해서 우리 몸의 관상동맥, 심장이 막혔을 때 풍선 카테터를 쓰듯이 네. 신경 통로 자체를 어떤 정말 풍선입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네. 풍선을 이용해서 신경 통로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딱딱하게 변성되기 직전에 말랑말랑한 시절에 협착증을 해결하는 아주 좋은 치료고 환자가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환자랑 대화합니다. 그리고 카테터를 넣어서 풍선을 부풀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어머님 그 평소 증상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신경 통로가 열렸을 때 증상 개선되는 것을 환자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초기에 진단을 했을 때 네. 풍선을 이용한 접근 방법으로 꼬리뼈를 통한 풍선 확장술이 많이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풍선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앞에 화면. 네. 이겁니다. 아주 꼬리뼈를 통해서 예, 예, 꼬리뼈를 통해서 올라왔고 여기 지금 여기 투명하게 보이시나요? 보이네요. 저기를 확대한 건데요. 네. 노란색은 신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화면처럼 5번 신경이 보이고 그 5번 신경 통로 쪽으로 꼬리뼈에서 올라와서 네. 신경 통로로 나와서 이런 풍선들이 부풀어졌다가 오므려졌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풍선을 넣어놓고 그냥 나오는 줄 아시더라고요. 네, 풍선을 넣어놓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쵸. 풍선 카테터가 1.7mm 정도 되는데 네. 1.7mm가 풍선 사이즈가 부풀어지면 3, 4mm까지도 부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굉장히 좀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공간을 넓히는데 네. 넓은 범위 완전히 딱딱하게 완전 막혀 있는 경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풍선으로 아주 단단한 구조물들은 열리지가 않아서 단단하게 벌써 굳어져 버린 변성이 완전히 돼버린 구조물까지 풍선으로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네. 경화되기 전 디스크라든지 완전히 경화되기 전 협착증 환자들한테 이 찌꺼기를 완전히 녹여서 씻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시기에 쓰는 좋은 치료지 완전히 굳어져 버린 이미 시기가 지나져 버린 그러면 풍선 효과가 없는 걸로 네.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네네. 누가 이걸 했는데 좋다더라 해서 저도 좀 이걸 하고 싶어요. 그거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맞습니다. 알아보셔야 되고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예. 70세 제가 이분을 매번 풍선 치료할 이 풍선 확장술 할 때 회장님이세요. 중소기업 회장님이신데 골프 네네. 굉장히 좋아하시고 키는 170 한 7, 8 키가 크십니다. 크시네요. 예. 골프를 좋아하십니다. 이분은 허리 별로 안 아파요. 엉덩이 아래쪽으로 걸을 때 지금 제가 한 10분 이상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못 서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럼 다 너무 앉아야 힘드실 돼요.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 치시는데 티샷을 하고 걸어 나가시면 한 200m 못 걸어요. 왜? MRI 봤더니 저렇게 여기 막힌 데가 보이시죠? 그러네요. 여기가. 잘록하게. 예. 근데 위에는 별로 안 막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군데만 막혔구나라고 판단했는데 신경줄기를 봤더니 위에가 아래가 두 군데가 막혔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마이엘로 MRI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왼쪽 그림 MRI로 봤을 때는 한 군데가 막힌 줄 알았더니 이 마이엘로 MRI를 보면 두 군데가 막혀 있는 것을 정확히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할 마비 없고 환자 일상생활 다 잘합니다. 네. 그리고 비교적 소프트한 티슈 조직으로 아직은 둘러싸여 있는 협착증이에요. 치료 전에 서 계셨을 때 적외선 체열 검사상 파랗게 다리가 저려서 파행이 오는 거, 즉 서 계실 수가 없는 파행, 걷지를 못하는 파행이 왔다가 치료 이후에는 발목 쪽에 약간 남아 있지만 엉덩이, 허벅지 쪽에 혈행 순환이 굉장히 잘 되고 협착증이 근본적으로 풀려 있는 경우죠. 따라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협착증을 두 포인트를 열어서 이제는 한 번에 한 2, 3km 걸으시거든요. 많이 네, 좋아지시네요. 그냥 만족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MRI를 새로 찍었더니 약간은 막혀 있지만 굉장히 좋은 치료가 잘 됐던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전혀 수술하지 않고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치료가 잘 됐던 사례입니다. 네. 자, 신경 풍선 확장술 치료 사례 하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70세 남성분의 사례였고요.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치료법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제 후궁관으로 접근해서 하는 치료법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영상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예, 왕의 후궁이 아닙니다. 예, 뒤에 있는 예. 활처럼 생긴 뼈, 후궁이라 그러는 후궁과 후궁 사이. 저 공간으로 내시경이나 또는 카테터나 또는 현미경이 들어가는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통로 안으로 들어가면 신경 앞뒤 좌우를 전장을 볼 수가 있는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기법을 하는지 네. 제가 슬라이드 가져온 PPT 보여드릴게요. 네. 자, 후궁을 들어간다. 후궁이라는 거는 뼈의 뒤쪽 부분에 있는데 절개를 조금은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절개를 요만큼만 해도 0.5cm만 하더라도 정확한 이름은 시술이라 안 하고 치료 또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전신 마취도 안 하고 부위 마취를 통해서 하는 치료입니다. 네. 이런 내시경과 현미경을 시술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 하지만 시술과 수술 중간 정도 되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네. 약간 열기는 열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구를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풍선 카테터는 전혀 째질 않지만 양방향 내시경은 저렇게 약간은 열립니다. 즉 특수 기구랑 내시경이 삽입되죠. 네. 자, 왼쪽 그림 양방향으로 특수 기구 즉 보는 거랑 치료를 하는 두 기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단방향이지만 1.5에서 2cm 정도 절개를 통해서 현미경으로 들어가는 그 기법, 후궁관으로 들어가는 기법이 바로 미세 현미경 치료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 두 가지 후궁관 치료는 이 두 가지 치료가 대표적이고요. 가장 효과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논문도 많이 발표되고 근거가 충분한 치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후궁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치료법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시경 그리고 미세 현미경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내시경 기법이 발달하는데 그 최종 단계가 이 척추신경계예요. 원래 뭐 산부인과, 위장관 이런 것들은 내시경 기법이 이미 발달됐죠. 그렇죠. 하지만 가장 내시경 기술의 꽃 신경계입니다. 예, 요즘에 브레인 서저리, 뇌 수술도 내시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 등, 허리 다 내시경 합니다. 내시경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이 좋은 장점이 뭡니까? 예, 제일 왼쪽.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약간 있지만 거의 없고 부위 마취, 그 부분만 마취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 또는 당일 날 막 걸어 다녀요. 회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시경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진단하면서 본다는 기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염도 거의 안 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전 세계 논문도 그렇고 감염률이 0.00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정말 10만 명 중에 하나 정도 감염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환자랑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 마취를 하게 되면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아주 조금 절개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랑 음악 들으면서 하고 소통하면서 하기 때문에 수혈도 할 필요가 없고 전신 마취 안 하면서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도 쌓고 네, 아주 그래서 이런 좋은 특징, 장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척추 내시경, 후궁관 내시경 치료의 특징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후궁관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동엽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통증의 위치에 따라서 접근법이 달라져야 하는 척추질환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좀 허리가 혹은 다리가 엉치가
이렇게 좀 불편한데 나에게는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 궁금하시다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내시경 치료 사례 하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허리 디스크 환자셨네요. 자, 이 MRI 이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MRI 판독 들어갑니다. 예. 62세 남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디스크 정말 터져 옵니다. 자, 왼쪽 그림 보세요. 치료 전에 MRI를 옆에서 본 게 아니고 이렇게 단면도로 본 거예요. 단면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들어갈게요. 요 화살 표시한 게 여기에 디스크 터진 거예요. 오른쪽 왼쪽인데요. 다르네요. 네, 이쪽은 신경이 살아 있고요. 이쪽이 여기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치료 후에 보니까 어떠세요? 뻥 뚫렸죠. 자, 요거를 먼저 치료 전후를 보세요. 네. 자, 요거 보고 제가 내시경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이 덩어리가 실제로 내시경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제가 빨간 점으로 표시했듯이 하얗게 꼭 지방 덩어리처럼 이게 터진 디스크 저렇게 큽니다. 그래서 압박돼서 이 신경이 눌려 있는 저 압박된 천추 1번 신경이 완전히 꽉 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시경으로 저희가 이제 표현이 죄송하지만 네. 끌어낸다든지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제거한 다음에 보면 네.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신경 통로는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야 되는 신경이 지금 이렇게 디스크 터지는 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압박이 돼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제가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네. 이 사진 보세요. MRI 상에서 저렇게 심하게 터져 나온 디스크가 네, 이렇게 감압이 돼서 네. 양쪽 신경 통로가 잘 열리게 되죠. 예. 이게 내시경 화면 전후 비교가 되죠. MRI 전후. 그러네요. 공간이 좀 많이 확보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 환자분 실려왔거든요. 실려 오셔서 치료 전에 서 있지를 못해요, 저렇게. 네. 그래도 검사를 치료 전후 적외선 체열 검사상에서 신경 통로가 완전히 풀리고 디스크가 제거됨으로 인해서 다리 증상이 해결이 잘 됐던 네. 좋은 치료 사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61세 남성분의 사례였고요. 허리 디스크 환자셨는데 양방향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만나볼 분은 70대 환자십니다. 70대 환자분의 사례 하나 더 살펴볼게요. 예. 여성분이시고 74세 어머님이시죠? 예. 그래서 아까 전화 오신 분 잘 들으시면 됩니다. 협착이 왼쪽 사진 보세요. 협착이 있죠. 그리고 디스크가 이렇게 보면 요 흘러내렸어요. 네. 그렇죠. 약간 흘러내려서 그러네요. 이분의 단면도 사진을 보면 똑같죠. 꽉 껴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렇죠? 꽉 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꽉 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환자는 깨 있고 들어갔습니다. 좀 보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예. 나서실 거예요. 저렇게 누렇게 보이는 게 터진 디스크예요. 이거 터진 디스크 덩어리가 이렇게 커져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자, 잘 보세요. 신경 통로가 이제 감압이 됐어요. 그랬더니 신경이 이렇게 잘 내려가요. 좀 어렵죠? 원래는 저렇게 보여야 되는데 사실 얘가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요게 신경이 넓은 데고요. 요렇게 가지가 내려오는데 여기가 터지면서 여기를 이렇게 눌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내시경 이게 터진 디스크를 제거를 네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줄 압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예. 다시 MRI 보면 네. 요건 좀 쉬울 거예요. 여기 완전히 막혔죠? 밑으로 흘러내리는 모습. 어떠세요? 예. MRI 전후가 완전히 다르죠. 달라 보이네요. 네. 네네네. 예, 지금 보니까 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지금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면도 예. 어렵죠? 사진 거 보이죠? 네네. 자, 여기 어떠세요? 없어졌죠? 이제 이렇게 보이네요. 전후 박서진 아나운서 이제 아시겠어요? 네네네. 그럼요. 저는 네. 뭐 워낙에 사진을 많이 보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후 비교가 되고 그 증상이 그래서 재발이 안 되고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세하게 막 입이 마르도록 설명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MRI 소견, 뭐 수술 전후 비교, 그다음에 어렵지만 내시경 소견도 다 그쵸.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보면서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내시경이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병변을 보고 정확하게 치료가 가능한 점이 이 양방의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동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올해 68세입니다. 68세시고요. 예, 좋습니다. 이동현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불편하신가요? 예, 제가 네. 그 한 23년 정도 2000년도에 네네. 허리 꼬리뼈부터 위에 5번, 4번까지 이렇게 융합술이라고 하나요? 네네. 볼트를 이렇게 채워놓는 거. 예예. 나사못 고정술. 예, 예. 예예. 그걸 해서 좀 괜찮았는데 예예. 그 위에 그 이번에 또 아파가지고 네. 또 병원에 갔더니 그 술은 위에마디, 그 네. 위에마디까지 좀 안 좋다고 좀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 한 달 전쯤에 네. 제가 이거 저 엉덩방아를 한번 쪘거든요. 예예. 그랬더니 그때는 그냥 엉덩이만 좀 아픈 것 같더니 네. 좀 지나니까 이쪽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해갖고 네. 무릎 위에까지 네네. 그 오금쟁이 쪽으로 이렇게 예? 네. 그 땡기는 건지 아픈 건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아. 예 그래 그게 좀 아파갖고 네. 좀 일어서서 좀 발작을 이렇게 걸으려고 하면 아파서 네. 심해갖고 그냥 참고 좀 걸으면 좀 풀어져요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한 달 되셨네요? 예, 한 달 정도 됐죠. 아버님 근데 검사 해보셨어요? 혹시 다른 검사? 그냥 그 엑스레이만 찍어보고. 네네. 그랬더니 어제 가서 그랬더니 그 주사를 주사를 한 방 주더라고요 이게. 예, 예. 그리고 이제 수액 하나 맞고. 네. 근데 이제 물리치료하고 약은 좀 계속 먹었었어요. 증상 개선이 주사 이후에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러고 났더니 지금 오늘은 좀 부드러워졌어요. 네. 궁금하실 텐데 지금 당장 응급으로 MRI를 찍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제 예. 생각에는 그래도 한 2주까지는 주사 맞으셨으니까 약 드시면서 지켜보시되 허리만 좀 아프신 거는 괜찮지만 다리 저림이 지속된다면 제 생각에는 MRI 한번 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 예전에 4번, 5번을 수술했으면 이제 4번, 5번 수술한 윗마디는 3번, 4번이겠죠. 그리고 그 윗마디까지 두 마디가 협착이 의심된다고 아마 진단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 나사못을 옛날 방식으로 박으면 그 인접마디가 변성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협착이 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에서는 좀 좁아져 보이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 끼어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니까 더 다리 증상이 신경 증상이 심해진 것 같고 다행히 걸을만하게 풀렸지만 주사 반응을 보고 있는 단계.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2주가 분수령이에요.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 증상이 지속되면 주사 한 번 정도 더 맞는 거는 괜찮지만 주사를 계속 남용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까 신경줄기 MRI를 찍어서 기존의 4번, 5번 위에 두 마디가 협착증이 있는지를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의사가 무슨 무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들으면 의심이 네, 되지만 그렇죠. 몇 주가 되면 검사를 타이밍을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네. 하지만 완전히 풀려버렸다. 증상이 개선이 좋아지고 다리 증상이 없다. 그럼 MRI 할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딱 2주 분수령 보시고요. 네. 협착이 있을 때 이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핀을 박은 환자들이 위에 아래가 협착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못을 박거나 큰 수술을 하게 되면 네.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내시경이나 시술 또는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네. 면밀하게 검사부터 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하게 상담을 잘 해주셨거든요.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받으신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55이고요. 네, 55세시고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꼬리뼈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제가 30대 중반쯤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계속 하자고 온천지를 돌아다녔는데 수술만 하라고 해가지고 하다가 어느 병원에 가니까 약을 처방을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약을 먹고 지금까지 견뎠는데 허리가 옷에 들어가지고 2년쯤 됐나? 2년쯤 그때부터 이제 허리가 조금씩 아파지고 다리가 뭐 마취된 듯이 발가락 부분은 거의 다 만져보면 만진 느낌이 안 들고 덩어리 쪽에 발등은 엄청 아파요. 아, 발등이 아프세요? 네. 그 혹시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은 안 합니다. 술, 담배 하세요? 네네. 잠은 잘 주무세요? 주무시다 다리 저리진 않으세요? 자다가 일어나서 만지고 허리 운동하고 다시 눕고 그런 경우가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좀 많이 태우십니까 혹시? 네. 왜 이렇게 제가 집요하게 제가 이제 몇 가지 뭐 술, 담배, 그다음에 이제 뭐 운동 얼마나 하시냐, 잠 잘 주무시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척추 건강과 연관이 돼 있고요. 척추 협착증 플러스 담배를 많이 피시게 되면 이제 혈액순환도 생기는데 협착증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다가 쥐 별로 안 나요. 협착증 더하기 혈액순환, 즉 정맥 부전이 같이 있어야지 주무시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뭐 수술 얘기 들었겠지만 자료 없이 지금 판단할 수 없지만 지금 약간 증상이 먹먹하다, 감각이 떨어진다, 발등이 아프다, 주무시다가 아직 50대인데 일어나신다, 일어나셔서 다리 주무르신다 이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조금 척추 협착증이나 염증이 있어 보이고 네. 혈액순환 장애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 메모하세요. 그냥 MRI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엑스레이 찍고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또 하지 도플러 검사 이 4가지가 있어요. MRI, 엑스레이는 신경 쪽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동맥, 정맥, 순환 보는 것은 하지 도플러랑 적외선 체열 검사. 아까 빨간색, 파란색 보였죠? 네. 그런 거 금방 하기 때문에 내 척추에 내 혈관의 문제가 7대3 또는 5대5, 6대4 어떻게 같이 짬뽕 돼 있냐 파악하셔야 돼요. 네. 네, 그게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검사 안내해 주셨거든요. 이 검사 잘 받아보시고 명확하게 병의 원인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좀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아서 또 빠르게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후군간 접근을 통한 방법 알아보면서 이제 내시경 치료 알아봤고 미세현미경 치료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현미경 빨리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네. 이 점 보이세요? 제가 가려야겠다. 보이세요? 네네. 이거 뭘로 보이십니까? 네, 지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작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크게 봐야죠.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이 20배 또는 30배까지도 보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내시경과 현미경의 차이가 뭡니까? 예, 여러분들 이 볼펜인데요. 그 글씨가 써 있잖아요. 네. 153 써 있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는 것이 내시경이고요. 네. 약간 요렇게 주변을 좀 약간 꼭 봐야 될 때, 또 너무 덩어리가 심하게 터진 경우, 주변 유착이 너무 심한 경우는 조금 뒤로 물러나서 봐야 돼요. 네. 좀 광범위하게. 그래서 내시경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는 게 현미경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현미경 치료. 예. 자, 똑같습니다. 수혈 안 하고 전신마취 안 하고 환자가 깨 있어요. 환자랑 소통을 합니다. 환자랑 대화를 하고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성공률이 논문도 많은데 재발률이 한 5% 미만이죠. 따라서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인데 피부 절개를 1.5cm에서 2cm는 하게 됩니다. 네. 단 환자가 깨 있고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냥 그래서 가볼까요? 예, 아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사례는 또 다음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려야 네네네.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미세 현미경 치료까지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치료법 알려드렸고요. 이런 치료법들을 보시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치료를 앞두고 계신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끝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치료 결정할 때 죄송하지만 뭐 신뢰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 센터를 가십시오. 네. 여러 선생님, 수술부터 비수술까지 또는 큰 수술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 그런 선생님들 만나서 다양한 얘기를 들으셔야 되고요. 또 처음에 사실 전혀 합병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염증 가능성 0.001% 굉장히 낮지만 이런 내시경이나 현미경 기법은 굉장히 그 경험이 있고
또 치료 성적이 좋은 센터 가서 하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전후로 재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도 발달시키고 운동하는 방법까지 다 케어할 수 있는 병원이나 선생님을 찾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동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인 환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